다 있죠? 없어? 있잖아. 그렇죠? 다 있죠? 자, 그래서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회차 수업, 2회차 수업. 여러분들 좀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고3 교재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범위도 되게 많은데 이거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1학기에도 이거 했어요. 알겠죠? 1학기에도 이 교재를 다 통째로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절대로 어려운 교재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제외하면 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 지금처럼 저한테 학교에서 나오는 정보만 잘 알려주세요. 이건 안 나갑니다. 뭐 여기서 좀 뭐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적중률 높은 문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강의 1번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의미추론으로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이거 조금 재미있는 지문이에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제, 순서, 요지, 주어진 문장, 그리고 빈칸 추론, 어휘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글을 잘 읽다 보면은 항상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절대적인 관점과 상대적인 관점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절대성과 상대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절대성 입장에 서 있는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얘가 우세하다라는 게 이 글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실 인간 간의 관계라던가 문화라는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상대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물은 정상 기압에서 끓는 점이 뭐 100도씨다. 맞죠? 이런 거는 절대적인 진실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상대적 관점이랑 과학은 절대로 무관한 것이다. 오케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한 구문 분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re is a saying that 이러한 말이 있어요. 지금 saying 앞에 that이 붙은 거 봤을 때 saying 앞에 그 어가 붙은 거 봤을 때 이때 saying은 명사로 쓰인 겁니다. 동명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동명사라면 여러분들 A라고 안 붙였겠죠? 왜요? 뭐가 문제 있어요? 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지금 동격으로 이 saying이 무슨 말인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es. 상대적인 그 문화 상대주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 At 30,000 feet. 3,000피트 상에는 상공 3,000피트 상에는 문화 상대주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추론으로 나왔던 거예요.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쉽게 말하면 과학에선 상대주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The laws of aerodynamics. 공기 역학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dynamic이라는 단어가 역학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aero가 이제 공기의라는 뜻이죠. 공기 역학의 법칙은요, 작용합니다. regardless of 뭐하고 무관하게 작용을 하냐면 independently of죠. 이제 무관하게라는 말이 무엇과 무관하게 무엇과 무관하게 작용을 하냐면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s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편견과는 무관하게 공기역학의 법칙은 작용합니다. 그리고 they are indisputably true. dispute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반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indisputable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반박할 수 없는. 오케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참입니다. 절대적으로 참이에요. 오케이? Yes, 그래요. 그래요라는 말 언제 써요, 여러분들? 그래요라는 말.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했는데, 여름방학 때. 그래요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박을 꺼내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요, 나 네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말이 맞아요. 이런 패턴을 갈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요, you can discuss. 당신은요, 토의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To what extent they are an approximation.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것들이 근사값인지, 추정치인지. What are their limits of validity? 그들의 그런 유효성의 한계가 어떤 정도, 무엇인지, 유효성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또는 Do they take into account? 그들이 고려하고 있는지. Such details.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 As quantum entanglement. 퀀텀하게 되면 양자의 라는 뜻이죠. 양자 얽힘 현상이라던가 통일장 이론과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과학이라는 게 절대성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반박, 아닌데? 과학도 절대적인 거 아닌데? 야, 너 양자역학도 모르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대표적인 상대성을 띠는 학문이잖아요. 맞죠? 저도 문과지만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을 얘기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중첩된 상태가 서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찰하는 순간 이게 깨지는 거잖아. 한쪽으로. 그렇대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과학의 절대성에서 강조하면 예상되는 반박이 튀어나와요. 아, 그래요. 당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무식한 놈아 양자역학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을 잡아보면은, 근데 여기서 discuss의 목적으로 제가 꺽쇠로 단 표현들 있죠. 원래는 명사절 목적으로 쓰려면 어떤 방식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의문문을 내가 명사절 목적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따라야 되죠. 근데 지금 구어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얘는 지금 구어체 방식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오케이? 구어체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do they take into account? 원래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오케이? 원래 뭐 명사절로 쓴다면은 whether they take into account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의문문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To what extent? 어떤 정도까지? what이 지금 의문 형용사가 된 거죠. 원래 정도라고 할 때 to the extent라고 하잖아요. 근데 what을 붙여서 어떤 정도까지, 그것들이 근사값인지 추정치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인데 라고 하면 야, 그거 절대적인 거 아니잖아, 그거 근사값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케이? 또는 what are their limits of validity? 무엇이 그들의 유효값의 한계인지, 즉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의문문의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조동사 앞으로 빼서 의문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They take into account.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take something into accou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고려는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목적어를 뒤에다 뺀 거예요. 기니까 such details.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오케이? 어떠한 디테일? 예를 들면 as quantum entanglement, 양자 얽힘 현상이라던가 통일장 이론이라던가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들이 고려하고 있는지 당신은 의논할 수 있어요. 즉 당신의 반박이 이런 식으로 될 걸 알고 있습니다. But 바로 다시 뒤집죠. 네 말 아는데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인 개념 that is clearly and disturbingly missing from today's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 까지가 지금 컨셉을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절이죠. 확실히,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게 지금 실종되어 있는. 오케이? 여러분, missing은요 실종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얘가 실종된 거니까 missed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놓친 또는 뭐 그리운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miss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missing children이 이제 실종된 아이거든요. From today's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 어디에서? 오늘날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에서 실종이 된 그 기본적인 과학 개념.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상대성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과학의 절대성조차도 망각하고 있는데,
이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is the concept. 무슨 개념이냐면 동격이죠. 일부 질문들은 have correct and clear answers. 정확하고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과학은 절대적인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과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겁니다.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들은요. 그러한 질문들 무슨 질문들이에요? Some questions have correct and clear answers.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죠. 이러한 질문들은요, can be called.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call이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로 scientific이란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죠. 오케이? 과학적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고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Scientific questions. 과학적 질문이라는 것은요, are not easy to ask. 질문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Their answers, 그러한 과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요, their answers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 scientific questions가 있기 때문인 거죠. Can be validated,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거나 관찰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ey can be used, 그러한 답변들은요,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be used to 부정사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2학기인데 제가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사용되다입니다. 여기다 동명사 쓰는 그런 친구는 없겠죠? 오케이?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하는데 to create jobs, 직장을 만들어내는데,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하는데 to save the planet, 지구를 살리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to improve랑 to create이랑 to save가 병렬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to 부정사 3개가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겁니다. You don't need pollsters or randomized trials. pollster 하게 되면 여론조사라는 뜻이에요. 당신은요, 여론조사가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론조사 보통 어때?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게 여론조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과학에서 야,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인지 한번 찬반 투표해보자.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여론조사 필요 없어요. Or randomized trials. 랜덤화된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if a parachute works. 파라슈트 하게 되면 낙하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if가 지금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붙은 겁니다. 이 파라슈트가 낙하산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랜덤 트라이얼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정확한 거라면 절대적인 값이 있을 테니까. 오케이? 당신은 뭐가 필요해요? 당신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사실에 대한 이해가? 공기역학의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understanding과 지금 methodology가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methodology가 방법론 또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필요합니다. to do experiment.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3번, 4번, 7번 표시할 게 좀 많습니다. 3번, 4번, 7번에 순서를 잡아주시고 3번 문장은 앞뒤로 꺽쇠를 잡아서 문장 삽입 가능하다고 표시해 주시고 4번 문장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 얘가 하는 게 과학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 이 부분입니다. Some questions have correct and clear answers. 빈칸추로 낼 수 있습니다. (3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내기 좋겠죠. 예상되는 반박을 꺼낼 때 네가 yes, of course 이런 거 쓰는 거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문강의 2번. 이거는 그냥 팩트를 쭉 나열한 글이라서 그렇게 뭐 가치 있는 글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아니 이 자꾸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응? 자, 주제,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원래 의미추론으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가축화의 기원, 인간사에 미친 영향. When a community stopped hunting female wild cattle. 뭐 했을 때? 공동체가 멈췄을 때, 뭐 하기를 멈췄을 때? 사냥하기를. 암컷 야생 소를 사냥하기를 멈췄을 때. 참고로 여러분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탑은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하지 않고 동명사만 취하죠. 오케이? 물론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둘 다 목적어로 쓰이는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목적어는 동명사가 목적어고요. 부사가 나오는 경우는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맞죠?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랑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소를 사냥하는 것을 멈췄을 때 those herds would over time tolerate the closer presence of humans. 여기서 herds는 짐승의 떼를 뜻하는 단어예요. 오케이? 앞에 wild cattle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소들은요 아마도 장시간에 걸쳐서 참아냈을 겁니다. 뭐를 더 근접한 인간의 존재를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맞지? 원래는 인간들이 소를 막 계속 사냥했어. 그럴 때는 소가 인간만 보면 도망갔겠지. 근데 사냥하기를 멈췄어. 그럼 이제 소도 뭔가 인간이 와도 조금씩 견뎌낼 수 있었겠죠. 인간 존재에 대해서. By watching the wild cattle. 뭐 했을 때? 그 야생 소들을 관찰함으로써 As our deep ancestors watched predators and learned about their lives. 마치 뭐처럼? 접속사죠. 우리의 아주 먼 조상들이 포식자들을 보고 배운 것처럼 이 포식자들의 삶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okay? These more recent ancestors 이러한 좀 더 현재하고 가까운 조상들이 could have begun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could have pp를 썼다라는 건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는 뜻이죠.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기를 시작했을 수 있어요. The life cycle of the wild cattle 이 야생 소들의 삶의 주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요 could have made가 되겠죠. could have begun, could have made. 그들은 a few risky, 약간 위험하지만 but creative, 창의적인 모험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이제 가축 길들이기가 되겠죠. 뭔 말이야? 우리가 포식자들을 잘 관찰해서 얘네의 삶을 알아낸 것처럼 이제 야생 소들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얘네가 어떤 삶을 사는구나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뭔가 벤처를 했는데 그 벤처가 뭐냐면은 가축 길들이기가 됐겠죠. 이해하셨죠? They started bringing a few as youngsters into the villages. 우리의 조상들이죠. Recent ancestors. 좀 더 최근에 가까운 그러한 조상들은요. 뭐 하기를 시작했냐면 몇 마리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언제? 이들이 새끼일 때. 어디로? Into the villages. 마을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Building pans, 울타리를 치고 and trying, 시도하면서 병렬구조죠. 분사구문. To keep them alive. 이 송아지들을 살리게끔 시도하면서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조인 거죠. 여기서 지금 목적격 보호에 live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달라서. And they succeeded. 그리고 이 조상님들은 성공했죠. succeed는 자동사예요.
They had been watching the cattle across generations. 그들은요, 목격해 왔습니다. The cattle. 수세대에 걸쳐서 그 소를 돌봐왔어요. Okay? They knew about their life cycle. 그 사람들은요, 이 소들의 삶의 주기에 대해서 알았고, share that information.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다른 이와. And 그리고는 collaboratively, 협동적으로 came up with ideas. come up with 하게 되면 무엇을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죠.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냐면 about raising their own cattle. 그들 자신만의 소를 기르는. 그래서 raise가 기르다라는 느낌의 타동사로 쓰인 거죠. 오케이? 그들의 소를 기르는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냈어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raising their own cattle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venture가 되는 거죠. 모험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들의 소를 기르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And thus prey domestication was born. 그래서 뭐가 발생을 한 거냐면, 뭐가 태어난 거냐면, 그러므로 domestication이 여러분들 이게 길들이기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가축화라는 뜻입니다. 단어 공부 잠깐 하면 여러분 domestic이라는 형용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domestic이라는 형용사 무슨 뜻이에요? domestic? 뭐 아는 거 다 말해보면은 국내의. 그래서 GDP 할 때 그 D가 gross domestic이잖아요. 맞죠? 또 가정의. 뭔가 공통점 있지 않아요? 국내의, 가정의 이런 거. 울타리 안쪽이란 뜻이에요. 울타리의 안쪽을 domestic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domesticate는 뭐가 되겠어? 울타리 안으로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바깥에 있던 놈인데 얘를 안쪽으로 들여오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만드는 걸 domesticate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이게 명사형이죠. domestication이. 그 가축을 기르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탄생을 했다 이거죠. 뭐 하면서 소와 양과 돼지와 라마와 염소들이 were living. 인간과 살기 시작하면서 it was a simple task to do, like with dogs, a bit of behavior and morphological shaping via direct manipulation.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뭐 하는 게 진주어죠? 강아지처럼 약간의 행동적, morphological 하게 되면 형태적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morph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오케이? 행동적이면 형태적인 shaping, 어떤 조작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오케이? 그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랑 같이 살게 하는 게 힘든 거지, 일단 살기 시작한 이후에는 얘를 교배를 하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via, 무엇을 통해서, via가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죠. direct manipulation,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오케이? 근데 무엇을 통해서 얘네의 그런, 그러니까 왜 한 거냐면, 양털이죠. milk production, 우유 생산, rapid growth for meat, 고기를 위한 빠른 성장.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얘네를 뭐 이제 조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The selection of specific individuals to breed. 뭐를 선택하는 거? 특정 개체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individual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특정 개체를 선택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To breed. 기르기 위한 특정 개체를 선택하는 것은 was an initial step.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무엇을 향한? Toward modern domestic animals. 근대의 가축을 향한 첫 번째 스텝이었대요. 오케이? 그리고 마침내는 an hamburger. 햄버거가 됐죠.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축화가 돼서 고기의 질도 좋아지고 빨리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가축화가 성공해서 지금 현대 상품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뭐 쉬운 내용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죠. 이거는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나와. 5강에 2번 같은 그 영양가 없는 지문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나와요. 알겠죠? 제목이 벌써 길잖아. 오케이? 네. 의미추론으로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지문을 기출에서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창의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완전 독창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e primary impetus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novation. 임페투스 하게 되면 여러분 원동력, 추진력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조금 어렵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요 원동력, 과학과 기술적 진보의 혁신의 주요 원동력은요, has been our increased ability,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to reach out and exchange ideas with others. 자, 일단 첫 번째에서 안 끊을게요. 뒤에 투부정사 또 있어가지고 손을 뻗고 교환할 수 있는, 투부정사 지금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손을 뻗고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이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었어요. 뭐뿐만이 아니라 as well as to borrow other people's ideas. 다른 사람들의,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죠. 생각을 빌려올 뿐만 아니라, 오케이? and 그리고 blend them. 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우리 자신의 것과 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투부정사는 결과적 용법으로 보는 게 좋겠죠. 섞어서 뭘 만드는 겁니까? 종국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ability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구조죠. 준영아 안 보이니? 안 보이면 여기 앞에 앉아도 돼. Okay? Combinational creativity, 이런 그 조합적, 그러니까 섞이는 그러한 창의성은요, is the acknowledgement, 인정입니다. 뭐에 대한 인정이냐면 nothing is genuinely unique, at least not in the sense of being constructed entirely from scratch. 동격이죠 지금. 뭐에 대한 인정이냐면 그 인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인정이에요. 오케이? Combinational creativit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떠한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At least, 최소한 not in the sense of, 어떠한 의미에서는 아니냐면 being constructed,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From scratch. scratch가 뭐야 여러분들? scratch. 긁는 게 scratch죠. 여러분들 밑바닥부터 긁는다라는 뜻을 우리도 한국어로 쓰잖아요. From scratch 하면은 beginn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부터라는 뜻이에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최소한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창의적이다? 이 이야기는 0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인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That notion is met with considerable resistance in creative spaces. 그러한 개념,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위에서 말한 acknowledgement인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은 무엇과 충돌하냐면, 무엇과 마주하게 되냐면 considerable,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상당한 저항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창의적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창의적인 영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to create,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to start with a blank canvas, 비어있는 캔버스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반박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However, 그러나 much data exist,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뭐 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냐면 to support this ecosystem of influences and inspirations, 이 영향력과 영감의 생태계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이때 to 부정사가 데이터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처음 X 뒤에 조합, 컨비네이션이다. 알겠죠? 섞어서 만든 거다. 알겠죠?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글을 여러분들 좀 좁혀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게 완전히 독창적인 게 아니다. 섞어서 만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이거 this ecosystem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거 조합적 창의성을 뜻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combinational creativity. 이렇게 혀가 꼬이지? combinational creativity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은 왜 influence라는 단어를 썼겠어? A라는 아이디어가 B라는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nfluence가 있죠. inspiration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아이디어는 B나 C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생겨난 걸 수도 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태계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Nina Pali, an artist, shot and animated ancient relics fro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o illustrate her point that... 말 엄청 긴데? 니나 팔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왜 꺼냈을까? 되게 구체적인 사람이잖아. 5번 문장이 이 글의 주제라고 한다면 얘는 예시가 되겠죠. 니나 팔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예술가예요. 예술가인데 이 사람이 샷, 사진을 찍었고요. animate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고대 벽화를 만들었어요. fro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그쵸?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있는 ancient relics를 찍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입장이냐면 동격으로 지금 her 포인트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All creation, 모든 창작이라는 것은 is derivative. derive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파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뽑아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생적인 것이다. 파생적인이란 말은 여러분들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뜻이죠. entirely genuine 하지 않다란 이야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 이제 반이어를 적어두세요. 뭐 genuine, original. 이러한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innovative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innovation은 아니다 이거죠. 오케이? 얘는 다 파생된 거야. 파생된 거. 반이어라고 적은 거예요. 동이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글씨가 개떡 같아서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이거 근데 이제 내가 발음만 해도 그냥 쓸 수 있지 않나? 아, 이노베이티브는 이거는 뭐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 이게 지금 derivative랑 반대말이라고요. 오케이? 계속 갈게요. Every work of art. 모든 예술 작품은요, is a derivative work. 다 파생적인 작품이에요. 다른 작품에 영향 안 받은 게 없어요. 다 파생적인 작품이에요. In animation, 애니메이션에서 올리버 레릭이라는 사람은요, examines reappropriation of images in his video essay versions by looking at how Disney recycles animation. 올리버 레릭이라는 사람은요,
appropriation이 뭐냐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재활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미지의 재활용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examine이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재전유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재활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미지의 재활용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비디오 에세이 버전에서 뭐 함으로써? by looking at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디즈니가 이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니까 디즈니조차도 디즈니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되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것 같잖아요. 근데 디즈니 작품을 잘 살펴보면 디즈니 비방하는 거 아닌데 아마 이런 식일 거야. 뭐 신데렐라의 어떤 작품이 있어. 장면이 있으면 이 장면은 아마 뭐 인어공주에서 쓰였던 장면을 거의 그대로 구도나 이런 것을 따라해서 만들었을 확률이 높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것은 is the original open source code. 아, 이거 재밌다. original 하게 되면 여러분들 original 무슨 뜻이죠? 방금 교수 얘기했었는데 original 하게 되면은 뜻이 두 가지예요. original 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뭐죠? 원조의 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원조의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뜻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한 거. 독창적인이라는 뜻이죠. 오리지널은 독창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조의 원래라고 했을 때 이것의 명사형은 origin이 되는 거고요. 기원. 독창적인이라는 뜻의 명사형은 originality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뜻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창의성이라는 것은 원래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가 해석이 맞겠어? 아니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독창적인 오픈소스 코드입니다가 맞겠어? 뭐야? 여기서는 원래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원래. 창의성이라는 것은 원래 오픈소스 코드야. 오픈소스 코드 특징이 뭔데? 누구나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원래 나눠 쓰고 같이 쓰고 조합해서 쓰고 그게 창의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독창적인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3번, 5번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3번이랑 5번은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표시해 주시고 빈칸 추론 어디 나올 수 있느냐? 결국에 이 글의 핵심 내용이 이거죠. Nothing is genuinely unique. 요거 빈칸 추론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의미 추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 부분. Much data exists to support this ecosystem of influences and inspirations.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오케이? 그러니까 조합적 창의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의미 추론. 조합적 창의성. 조합적 창의성이라는 게 처음부터 창의적인 게 없다라는 개념이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지지하는 증거가 많다. 몇 개 했어요, 우리 지금? 3개 했어요? 4개 해야죠, 4개. 4개씩 하면서 쉽시다. 주제, 순서, 요지, 주어진 문장.
요양문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서술형 적합할까?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서술형 어휘 글이 어려워요. 의식과 무의식의 작동 원리 및 무의식의 역할. 오케이? 의식과 무의식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글입니다. 프로이드가 나오고요.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볼게요. Freud long ago distinguished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mind. 프로이드는 아주 오래전에 구분했습니다. 뭐와 뭐를? 의식과 무의식적인 상태를 구분을 했습니다. The conscious minds고 unconscious minds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today's understanding of the unconscious mind 무의식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is not Freud's seeding unconsciousness. 프로이드의 seeding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용돌이 치는이에요. 여기 주어져 있죠? 프로이드의 소용돌이 치는 그 무의식이 아닙니다. With its repressed impulses and instinct. impulse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충동이라는 뜻이죠. repress는 여러분들 억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압된 충동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오케이? 억압된 충동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의식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프로이드가 이해했던 거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오케이? It is a cooler and bigger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오늘날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it은 지금 today's understanding of the unconscious mind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무의식은요. 현재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조금 더 cooler, 멋있고 bigger information, 훨씬 더 큰 정보 처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랑 대조를 이루고 있죠. 프로이드는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억압된 뭔가 본능, 충동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오늘날의 무의식은 그런 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Our memory, thinking, language, and attitudes and perceptions all operate on these two tracks. 우리의 기억이나 사고, 언어, 태도, 인식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작동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트랙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트랙이라는 것은 뒤에 얘기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a conscious, 의식적인, deliberate, 이게 의도적인이라는 뜻이죠.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high road와 얘가 첫 번째 길이 될 거고요. and unconscious, 무의식적이고 automatic, 자동적인 low road, 아래로 가는 길이 있다 이거죠. 오케이? Our high road mind, 우리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is reflective, 성찰적입니다. reflective 하면 여러분들 사고하는, 성찰하는 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Our low road mind is intuitive, 우리의 그 무의식은요 직관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Consider driving. 한번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예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꺼낸 거죠. 다시 또 예시를 꺼낸 겁니다. Your brain and hands. 당신의 손과 머리는 know, 알고 있습니다. How to move into the right lane. 오른쪽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옮겨가야 하는지, 즉 차선을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손과 머리는. 하지만 if you are like most drivers, 만약에 당신이 대부분의 운전자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you cannot consciously explain, 당신은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How you do it,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이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Most drivers, 대부분의 운전자들은요 s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속사 뒤에 생략되어 있죠. They would turn right. 그들은 오른쪽으로 돌 거고
그리고 나서 straighten out. 앞으로 쭉 빠져나갈 거야. 오케이? 오른쪽 차선 어떻게 변경해요? 오른쪽으로 빠져서 쭉 나가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는 이게 아닌 거야. 이해했어요? 실제로는 이게 아닌 거죠. 오케이? But that would steer them off the road. 그렇게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살짝 비튼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앞으로 쭉 나가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off예요. off가 아니라 off the road. 길을 이탈하게 만들 거예요. steer가 조종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길을 이탈하게 만들 겁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지. 왜요? 여러분 운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운전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핸들 돌려요. 그럼 차 어떻게 갈까요? 차 돌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운전면허 연습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여러분들 유턴할 때 이걸 잘 못하거든요. 나도 그랬어. 내가 운전면허 2번 만에 붙은 사람이거든. 실기에서. 처음에 못 붙었어. 이거를 그 유턴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유턴을 할 때 여러분들은 유턴을 하면은 이거 내가 이렇게 돌리면 차를 이렇게 돌리면 차가 이렇게 그냥 쓱 뭐 내가 계속 이렇게 돌리면 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실 줄 알죠? 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 지점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차선 변경하고 똑같아. 내가 차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 차선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금 돌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핸들을 돌려줘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해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쭉 직진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 알겠죠? 물론 이제 요새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 핸들이라는 기능이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살짝 돌리면 살짝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얘가 말한 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ctually 실제로 after moving right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후에는 you reverse 당신은 다시 되돌려요. The steering wheel 운전대를 다시 반대로 되돌립니다. equally 동등하게 간 만큼 다시 돌려. To the left of the center. 그 왼쪽으로 다시 돌려요. And only then 그리고 나서 return to the center position.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그리고 난 뒤에 reverse랑 지금 return이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왜 이러냐? 얘가 1번, 얘가 2번이지. 어떻게 이렇게? 오케이? 다시 중앙 부분으로 중앙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But no worries.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Your low road guided hands. 당신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손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무의식은요.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억압된 본능입니다. 오케이? 근데 밑에 운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무의식, 현대의 무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의식이 할 수 없는, 의식조차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처리해 주는 거죠. 오케이? 정보 처리 체계다 이거예요. 효율적인 정보 처리 체계다. 의식은 알지 못하는. 오케이? 의식은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정보 체계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2번, 6번, 9번 269 순서 잡아주시고요. 9번 문장은 앞뒤로 꺽쇠도 달아주세요. 9번 문장은 앞뒤로 꺽쇠 달아서 문장 삽입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